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그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루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HCI 2.0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이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HCI 2.0입니다. 그래서 HCI 2.0에 따라서 IT 인프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HP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최근 IT 키워드라고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등 뭐 저희가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을 찾아보면은 IT 키워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AI, HPC, 인공지능, 클라우드. 그렇죠?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멀티,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프라미스, 오프프라미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 회사, A 회사 클라우드, B 회사 클라우드, 사내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에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는 또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키워드가 올라가고 있죠. 자,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인가?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각각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은 아까 여기 적혀 있듯이 보안 환경, 뭐 재해복구, 확장성, 유용성, 비용 효율성 이런 것들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역시 비용 효율성이 있죠. 구성에 따라서 그 어떤 굉장히 플렉서블한 일단 비용 구조라든지 활용 구조 이런 것들이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데 장단점이나 너무나 극명하지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리마스 클라우드의 단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최소화함에 따라서 HCI라는 영역과 함께 구축도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4단계만 있으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HP에서 볼 때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더 이상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그 중요성과 유명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기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준비하는 것은 가장 처음 그룹 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클라우드를 시작하는 분부터 공공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그 확장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까지 전부 클라우드 익스피리언스를 그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극대화함에 따라서, 그게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게 외국계 IT 회사에서 가장 자주 쓰는 그 단어가 IT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IT가 이동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IT가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로 직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럼 IT 환경, 그러니까 IT 부서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IT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얘기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IT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단순한 어떤 서버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IT로 다시 바뀌면 엣지 투 클라우드. 우리가 만드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가치가 있어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 거기서 IT 인프라스트럭처까지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현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이런 형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것은 왜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SDDC 기술, 이 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눈에서 볼 때는 그냥 단순한 하드웨어 렉 하나에 뭐 예전에 전통적으로 볼 때는 서버 몇 대 없는데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HCI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SDDC가 필요하고, SDDC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한 요소가 바로 HCI입니다.
오늘 HPC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늘 총 9명의 발표자가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다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HCI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다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SDC를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HCI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이었을까요? VMware를 비롯해서 X86 비슷한 가상화 솔루션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성능 그렇지만 필수 업무 X86들이 가상화로 쭉 다 가상화로 통합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가 생겼죠. 그때 가상화 기술의 리미테이션이 뭐였냐 하면 너무 중앙 통합 스토리지에 의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능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HCI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의 레이드를 구성하듯이 레이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안에 있는 디스크 공간을 통합 스토리지로 사용하고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선형적인 증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럼 컴퓨터하고 스토리지만을 융합한 것이냐? 거기 넘어서 성능도 올라가고, 왜냐하면 거기는 HCI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지 혹은 저희의 그런 앞뒤로 기본적인 저희가 하이퍼바이저의 아래 위로 HCI 소프트웨어 스택들이라든지 혹은 가속화되어 있는 어떤 FPGA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성능, 고가용성, 운영 편의성이 모두 다 제공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 HCI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보기 전에 일단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아키텍처 개념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DDC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드웨어 된 것은 일단은 머릿속에서 약간은 뒤로 좀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업의 업무 부서 및 사용자분들이시죠. 그런 다음에 이 시스템 관리자 및 승인권자분들 이렇게 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들이 포털로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포털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의 익스피리언스를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 밑에는 오픈 API로 바로 연결이 돼서 SDDC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SDDC 구성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 포털은 그냥 SDDC 형태가 바로 그냥 오픈 API로 연결돼서 별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SDDC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증가가 되든, 어떻게 변형이 되든 간에, 그래서 사용자 포털은 SDDC하고 오픈 API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어떤 환경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또 SDDC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SDDC의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VDI 영역, 단위 업무 영역, 기간기 업무 영역, 영역대로 다 나눠지고, 개발자 업무 영역도 있고, 거기다 또 따로 이제 베어메탈, 기존에 오지 못하는 베어메탈 영역까지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그거를 지원하게 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세큐리티라든지, 데이터 프로덕트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베어메탈까지도 하나의 SDDC로 융합되는데 베어메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HCI 시스템으로 전부 통합이 가능한 거죠. 예. 실제로 이걸 갖다가 구축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반도체 회사라든지 제약 회사에서의 예시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구축을 하셨어요. 근데 소규모로 구축을 하셨던 대형 저희가 이제 한 4,000이나 5,000의 인스턴스나 VDI 이런 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을 해봤습니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커지니까 가장 먼저 소규모로 구축을 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소규모도 아닙니다. 이게 한 1000만 TPMC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구성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셨듯이 아까 포탈, 사용자 포탈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영역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을 했는데 아래에서 보셨듯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X86 서버 데이터 센터 가면
한 10대에서 11대 정도밖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하드웨어 기준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형태,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순한 X86이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SDDC의 하드웨어 뷰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과연 뭐 몇몇 고객사에 대한 어떤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냐? 아닙니다. 예, 그렇진 않고요. 이미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면은 요즘 어디다 투자해야 돼라고 하면은 구글 가셔가지고 키워드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을 어디다 투자하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마찬가지로 이 중에 한 키워드를 하나 알려드린다면 HC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에 가셔서 구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든 뭐 지금 아시고 계시는 어떤 검색 엔진에 가셔서 하이퍼 컨버지드 마켓이라든지 HCI 마켓이라고 쳐보시면 천편일률적으로 다 증가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CAGR이 60.5% 증가가 하였다. 이 녹색이 HCI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곳들도 평균적으로 다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이러한 어떤 변화는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는 데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를 드리면 HCI를 가지고 편히 데이터 센터를 SDDC로 만들고 SDDC를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예, 이것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서버 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메시지를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밑받침이기도 하고요. 예. 그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유닉스로 갈 때,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이었죠. 예, 이렇게 가고, 이때 벌써 운영체제의 어떤, 예, 그 표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뭐, 지금 그 가상화라는 것도 굉장히 보편화되게 됐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VM웨어라든지 어떤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들의 어떤 증가와 그 다음에 유닉스 쪽에서도 뭐 로지컬 파티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개방형과 분산형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넘어가면서 리눅스, 그 다음에 윈도우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지금도 심심치 않게 한 4, 5년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외국계 IT 회사 프로젝트의 이름에 보면은 이제 U2L, 고객사에서 U2L을 하신다더라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거 보면은 리눅스로 가는 그림들이 있는 거죠. 리눅스로 저희 서버 마켓이 그러면 전부 다 끝나느냐? 그거 아니라 리눅스로 간 이유가 있겠죠. 업계 표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로 가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클라우드, 그것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간다. 이것이 퍼블릭과 온프라미스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X86이 어느 정도 그 시장,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 시장이 저희가 볼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CI 시장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은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과 맞물려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이 늘어나냐라는 것을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X86의 시장의 그 증가분이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2008년이었나요? 2007년, 2005년, 2010년 사이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 하이퍼바이저나 가상화 솔루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서버 시장은 끝났다. 이제 다 가상화로 이게 다 변화하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 단위 서버들을 누가 사겠느냐. 물론 일반 업무는 줄어든 게 맞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분기당 판매량이 뭐 우리나라가 X86 판매량이 한 분기당 한 10,000대에서 15,000대 사이였습니다. 한 14,000대에서 15,000대 정도 사이인데 지금은 HP가 한 분기 파는 서버 수도 안 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만큼 x86 서버가 유닉스를 대체한 것도 그것도 뭐 다른 서버를 대체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대체했겠지만 그만큼 우리 시대,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서버 컴퓨팅 파워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컴퓨팅 파워 늘어나는 만큼 그럼 우리는 고객은 그만큼의 데이터 센터를 다 갖춰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대안으로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로 간 거고 그렇게 HCI로 간 거고 그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간 거고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SDDC, 그러니까 SDDC 그리고 HC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거기에 왜 HCI가 필수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여사님들이 다 HCI 얘기를 하실 건데 그게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HCI라고 하는 단어에 넘어서 HCI 2.0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2.0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기업의 의무 중 하나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신제품을 보여드리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는 중에 기존 레가시 베어메트리스의 성능, 그리고 구성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업무의 다양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기존 표준 시스템에서 다양한 시스템의 형태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X86은 그 전에 그냥 CPU 몇 개에 메모리 얼마고 용량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X86의 기본적인 호모지니어스뿐만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에 대한 형태. 뭐 대표적으로 GPU나 IPU나 어떤 FPGA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하고 X86이라고 하는 표준적인 어떤 컴퓨팅 파워가 아닌 여러 가지 컴퓨팅 형태를 요구하는 업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기존에는 HCI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단순하게 편하게 바꿔야지 해서 그러한 요구도 맞춰줘야 되는 어떤 요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HCI가 갖고 있었던 굉장히 편리했던 관리 및 운영 방안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고가용성이라든지 고성능의 업무까지도 HCI가 흡수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더 많은 고성능과 고가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폭발적인 데이터의 증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폭발적인 컴퓨팅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확장성을 요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HCI 2.0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단순히 HCI 2.0, DHCI가 HP가 또 소개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예. 이미 HCI 1.0, 하이퍼 컨버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지금도 훌륭한 VDI라든지 표준적인 X86을 위한 어떤 통합적인 SDD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바로 DHCI입니다. DHCI는 그 HCI가 갔었던 그림 뒤에서 더 훌륭한 기술로서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어떤 업무 요구가 진짜로 그렇게 늘어나는 건가? HCI, 우리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클라우드는 어떤 걸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어떤 형태를 가야 되는 건가? 이건 역시 마켓 그로스가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시장의 증가가 아니고 시장이 뭘 요구하는가를 갖다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PDA라고 하는 마켓의 그로스를 봐도 아실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요즘 HPC가 굉장히 큰 어떤 주제였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제조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HPC가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HPC 요구 사항도 있겠지만은 2015년을 기점으로 HPC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트래디셔널 HPC 하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HPDA. 네. 이렇게 해서 뭐 구글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HPC, AI, HPDA 하면 하나로 해가지고 HPC 마켓을 그걸 세 가지를 분석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빅데이터의 데이터 어널리틱스의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 데이터 마켓 그로스라든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기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증가량, 그렇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AI 시장의 증가량, 그럼 활용하게 밑바탕이 되는 컴퓨팅 파워, 서버의 증가량,
이 모든 시장들을 아우르는 빅데이터라는 마켓의 증가량,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시장 기관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 이 시장을 갖다가 포커스해야 된다 아니야. 이것은 시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온프라미스 인프라스트럭처가 어차피 클라우드 형태로 가야 된다면 HCI가 거기에 필수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HCI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에 맞도록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HCI 2.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HCI 2.0은 단순하게 볼 때는 그래서 시스템하고 스토리지하고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중간에는 이더넷 스위치가 있을 뿐이죠. 10G가 있든 100G가 있든. 중요한 거는 HCI의 경험을 똑같이 누리게 말하는 어떤 디스어그리게이트 HCI, 소프트웨어 스택이 왼쪽에 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쌓여지는 거죠. 하이퍼바이저 아래 위로. 이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HCI가 가지고 있었던 하드웨어, 서버 안에 있었던 스토리지 용량만으로, 컴퓨팅 용량만으로 하나의 HCI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자유스러운 형태의 구축이 가능한 HCI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서버 인텐시브한 잡이 필요해. 나는 GPU 서버도 필요하고, 혹은 나는 FPGA가 들어가는 서버도 필요해. 난 그것을 스케일 아웃 하고 싶어. 스토리지 용량은 크지 않아. 리얼타임으로 들어오고 처리해버리고 나는 클라우드로 넘겨버릴 거니까. 그럼 컴퓨팅 파워만 굉장히 많은 HCI가 필요하게 됐죠. 그럼 컴퓨팅만 스케일 아웃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케일 아웃, 나 스토리지만 그러면 나는 스케일 아웃을 하고 싶어. 나는 용량이 실시간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나는 HCI 구성 중에서 스토리지만 하기 위해서 왜 내가 컴퓨팅을 다 늘려야 돼? 아니야. 스케일 아웃, 나 스토리지만 할래. 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유스러운 어떤 형태의 HCI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HCI 2.0은 컴퓨팅과 스토리지만에 나눠지게 된 것이냐? 단순히 여기 쓰이는 스토리지도 약간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베어메탈까지도 최대한 갖고 와서 전체 온프라미스마저도 최대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가려면 타사가 돌아오는 회사의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모든 업무를 HCI 소프트웨어 스택 안에 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SDDC의 관리 도구 위에서 기존에 있는 레가시 시스템마저도 액세스를 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HCI 2.0 중에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형태로 본다면 이런 거죠. 나는 기존에 있는 베어메탈을 절대로 우리는 HCI의 가상화로 마이그레이션 못해. 그냥 쓸 거야. 하지만 클라우드 익스피리언스는 우리는 가져가고 싶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가고 싶어. SDD 형태로 가져가고 싶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뭐 스토리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까 HCI가 컴퓨팅 노드 안에 스토리지가 컴퓨팅 노드에 종속돼서 그냥 딱딱딱딱 형태로 가져간다면 이건 양쪽 스토리지와 컴퓨팅 노드가 전체로 스케일 아웃이 굉장히 편리하게 플렉서블하게 되는 거니까 그림이 약간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스토리지 더 늘리시면 그냥 늘리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면 그 스토리지는 단순한 저희가 다른 어느 스토리지는 다 가능하냐? 아니죠. 예. HCI 2.0이라고 얘기하는 저희의 특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님블이고요. 제가 HP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업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스토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HP가 너무 사고 싶어 하다가 현금이 좀 생기니까 그거를 인수를 한 거죠. 예. 그 님블 스토리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용성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이거 님블 스토리지를 내부적으로 저희 서비스 부서에다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여기가 제가 6월 1일날 이 스토리지 부서에 부임하기 전에 님블 스토리지가 도대체 얼마나 안정성이 있길래 그러면은 오류 리포트를 내와봐라. 예. 했더니 초기 구성의 오류를 제외하고 처음에 2, 3개월 정도 안정화 기간이나 오류 구성하는 거 빼고는 운영상에서 그동안 이거를 판매했었던 게 몇 년인데 디스크 6개인가 8개인가 간 게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른 스토리지가
디스크를 300번 액세스할 때 얘는 한 번만 액세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죠. 고가용성을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고급 수입 자동차, 고급 수입 자동차를 중고차를 만약 사신다고 해요. 그럼 30만 킬로 된 고급 최고급 승용차를 사겠는가? 아니면 1000킬로만 탄 국산 중형 승용차를 사겠는가?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저는 1000킬로 된 중형 국산차를 사겠어요. 30만 킬로가 되면 어차피 고장 나니까. 중요한 거는 얘가 그래서 제가 1000킬로짜리 차를 타서 2000킬로를 탔어요. 그동안 이 외제차는 60만 킬로가 탄 게 된 거죠. 금방 고장 나겠죠. 근데 거기다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중형차냐 국산 중형차냐? 아니요. 이 님블 스토리지라는 것은 기능과 성능도 외제 고급급입니다. 그러니까 인포사이트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나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고가용성이나 고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전 VM웨어처럼 시스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HCI 1.0 때와 같이 유기적으로 두 개가 다 스케일 아웃이 된 형태입니다. 도입하실 때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단순하게 지금 왼쪽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컴퓨팅 노드에 제가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하고 VMware vSphere 혹은 님블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과 텐지 스위치만 이렇게 연결해서 풀세트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고객사가 갖고 있는 스위치라든지 갖고 있는 vSphere 서버가 갖고 계시다면 단순하게 있는 저희 님블 스토리지 플러스 혹은 알레트라 6000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플러스 HCI 소프트 스택만 올리시면 바로 HCI로서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객이 VMware 서버를 갖고 있다. 그러면 형태에 따라서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의 형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VMware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야, 그러면 VMware에서 VMware 서버 스토리지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매하는 거랑 뭐가 틀려? 아니죠. 방금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지만 어떻게 하드웨어에 대한 형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신경 쓰신다 하더라도 스토리지는 오히려 서버에 들어있는 디스크보다도 더 고가용성의 그런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운영 용이성인 거죠. 그래서 이거 구성하고 저거 구성하고 요거 구성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HCI 스택으로서 15분 만에 모두 구성이 딱 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사용하면 할수록 성능이 계속 배가되는 인공지능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 그래서 HCI 2.0은 분명히 하드웨어에서 겉으로 보시기에는 하드웨어가 스토리지하고 서버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에 대한 구성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봐달라라는 것과 거기다 운영 편의성과 고가용성을 봐달라는 말씀을 한다면 분명히 차세대 HCI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죠.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다양한 업무의 시스템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HCI를 사용해 보셨던 분이나 VMware를 사용하셨던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로 가상화를 구축하셨던 고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관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이 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왜 어떤 면에서 불편하냐면 너무 많은 시스템들이 한 관리 도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는 이게 좀 나 도와주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시스템들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커지죠. 왜냐면 가상화로 누구나 편하게 VM들을 만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물리적인 서버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논리적인 서버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니까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다 져야 되고 보안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늘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HCI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시스템이 좀 해줘야죠. 벤더사가 솔루션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님블을 인수를 할 때 그때 들어있었던 인포사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모니터링 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거의 전 제품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HP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있으면 인수를 해서 그걸 뿌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고. 그래서 HP 인포사이트라는 걸로 장애 예측하고 예방하고 성능 진단하고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더 중요한 거 미사용 자원에 대한 확인하고 회수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베스트 프랙티스에 점검하는 거. 이것이 너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의 베스트 프랙티스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굳이 우리 프리세일즈라든지 우리 테크니션이 필요 없이도 시스템이 알아서 나 이거 베스트 프랙티스 아닌 것 같아. 이거인 것 같아. 잘했어.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리포트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와 문자 메시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리포트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보고서 쓰실 게 굉장히 편하죠. 예. 저희 뭐 이런 인물뿐만 아니라 큐물로라고 하는 저희의 그 나스 파일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가 따다닥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이 최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할 수 있게끔 HP 스토리지의 제품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그 HCI까지 다 같이 적용이 돼서 최고의 HCI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예. 거기다 아까 지금 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뭐가 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멀티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있죠. 공공 클라우드의 유기적인 어떤 스택, 그러니까 워크플로우의 연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함과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 물론 백업도 굉장히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고객사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빔이라든지 컨볼터라든지 베리타스 이런 걸 사용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도 아주 편하게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HP뿐만이 아니라 HP가 x86 서버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달려왔고 1위를 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오류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고객분들께서 믿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고객들 분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지금 온프라미스의 환경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많은 저희 파트너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에서 오늘 저희 같이 나와 계신 영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함께 한수법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저희 백업 소프트웨어들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잘했든 잘못했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어떤 하이브리드의 클라우드의 스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HCI 2.0 그러면 이걸 어디다 많이 사용했냐? 그러면 유즈케이스는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모 병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00개 VM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1000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뭐 1000개 VM 정도는 그냥 HCI 1.0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분들이 병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갑자기 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HCI보다는 DHCI가 더 맞을 수 있겠다. 2.0, HCI 2.0 맞을 수 있겠다. 그래서 2.0을 저희가 제안했던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콤사에도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용량만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다. 당연했습니다. 그때는 그 언스트럭처 데이터가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죠. 그림뿐만이 아니고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스토리지 용량의 인텐시브한 어떤 그런 형태의 DHCI를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HCI론 우리는 X86만으로서는 절대로 HCI를 구축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가용성 스토리지가 필요했다라고 해서 분리되어 있는 구성들 그렇게 해서 DHCI를 저희가 판매한 예시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관리할 편리한 관리도 필요했지만 지금 A, B, C에 있는 형태의 요구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D 한 몸체로 공공기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손실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이 제조 라인은 이거는 솔직히 국내인지 국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큰일 나는 굉장히 중요한 제조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였는지 국외 공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중화를 통한 타임 최소가 필수다. 그리고 이중화는 다 되죠. HCI 1.0도 되고 2.0도 되는데 이중화를 하면서
오히려 성능이 절대로 낮아지면 안 된다. 어떠한 다운타임도 발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요청들이 있어서 DHCI로 저희가 제안했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ABCDE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옛날 자료여서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요. 저 999가 더 붙고 있고요, 뒤에. 예, 그래서 아까 뭐 다른 애들 3만 킬로 튈 때 얘는 1100킬로 튀는 그런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런 HCI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용성이고 지금도 뭐 2019년에 1500개였으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죠. 한 2배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R&D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HP가 공유 아주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HCI, HCI 2.0 HP라고 아마 그 검색 엔진들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HP가 앞으로 가야 되는 애저 서비스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어떤 주요 키 영역이다 한다면 이 HCI 2.0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CI는 HC 2.0으로서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고 HP는 HCI 2.0을 가장 먼저 내놓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CI 2.0이 줄 수 있는 형태는 기존에 있었던 HCI 프라이빗 클라우드 SDDC에서 온프라미스 SDDS에서 미션 크리티컬, 하이 퍼포먼스, 플렉서블한 어떤 확장성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